안녕하세요. 1년 번호 202 자왈 외외호로다 순우지유 천하야이 불여언여 子曰：巍巍乎！舜禹之有天下也，而不欲焉。 공자가 말했습니다. 높고 높도다. 순임금과 우임금께서 천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음이시여. 요 뒷장 몇 장은 이제 오제의 임금들을 칭송한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자의 역사관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외외호, 외, 높을 외, 높을 외, 높고 높도다. 맨 끝에 호자는 감탄 종결사로 보면 되겠죠. 순우지 유천하야. 순임금과 우임금이 천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러면서 불여언이다. 여기 이제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는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혹은 주다. 혹은 A와 B 할 때 와. 이런 이제 세 글자로 쓰이는데, 자, 참여하다, 주다, 혹은 긍여하다, 허여하다, 허락하다, 인정하다. 요럴 때도 쓰입니다. 그럼 순우가 천하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여하지 않음을, 거기에 여하지 않음을 높고 높도다 하고 공자가 이제 칭찬한 겁니다. 근데 여자는 이제 뒤에 보면 여는 가냐라 그랬습니다. 여를 가냐라. 그러면 가는 간섭하다 이런 뜻이겠죠. 간섭하다, 관여하다. 는 여를 가냐라 그랬습니다. 가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말로 관여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 간섭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여는 불상관이라 그랬습니다. 불상관, 거기에 관여하지 않다. 불상관. 불여는 불상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었습니까? 무위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자기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천하가 다스려지는 그런 상태를 이상세계로 보고 얘기한 겁니다. 높고 높도다 순임금과 우임금이 천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며, 그럼 맨 끝에 언자를 쓴 것은 역시 보세요. 여를 관여하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어디에 관여하다 해서 에를 포함한 문장을 만들고 뜻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여자를 붙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순과 우는 어떤 임금이기에 그렇게 공자가 칭찬을 했을까요? 칠판에 있는 그 이제 오제를 보시면요, 첫째가 황제, 두 번째가 제곡, 세 번째가 전욱, 네 번째가 요는 이제 앞에 두 글자씩이 맞추기 위해서 제요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순 하면 이제 제순 이렇게 있습니다. 순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왕조 시대의 첫 임금인 우임금까지 했다 이제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 왜 이렇게 그 포함을 시켰느냐 보세요. 황제는 헌원씨, 제곡 고양씨, 그 다음에 제곡 고신씨, 전욱 고양씨, 그 다음에 요는 도당씨죠. 그 다음 수는 유우씨. 이 시자를 붙이는 건 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락, 시족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시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시족의 장이 다른 약한 시족들을 함께 통치해 나가는 공주시대, 함께 하나의 군주를 모신다 해서 공주시대라죠. 자, 이제 순임금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이 끝나면서 다음번이 이제 우에게 들어가는데, 우는 이제 하우시죠. 우에게 들어가는데 공자는 여기에 마지막
순과 왕조 시대의 첫 임금인 우를 함께 포함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알려진 얘기를 이제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황제부터 시작해서 순까지를 오제라 그러는데 이 오제는 사기의 오제 본기라 그래서 사기의 기의 제1번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선양시대, 선양시대. 쉽게 하면은 내가 이제 천하의 공주 노릇을 하다가 이제 나이다 들고 힘들어. 그럼 다음 누가 할까 해서 그 중에 이제 똑똑하고 널리 알려진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 선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제 천하를 어떻게 받느냐? 천하는 내 거 아니야. 내 자신, 내가 임금이 됐다고 해서 내가 공주가 됐다고 해서 내 게 아니야. 천하는 공천하야. 공적인 것이야. 사적인 것이 아니야. 해서 공천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순임금까지 그렇게 넘겨주고 순임금도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이제 그 천하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럼 사실은 오제가 아니고 육제가 돼야 되는데 왜 육제가 되지 못했느냐? 하나라 순임금도 그렇게 받고 나서 순임금도 자기도 끝나갈 때쯤 야 나도 이제 그 선양의 방법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이라는 그 당시에 추천을 받아봤더니 이기라는 사람이 훌륭합니다. 이게에게 넘겨줍시다. 이게에게 넘겨줬어요. 누가? 마지막에 이제 하임금이. 하나라 이제 우임금이. 그 당시엔 뭐 하나라는 나라 이름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자관 우가 이게에게 넘겨줬어요. 그러자 우의 아들이 이름이 개입니다. 개. 10개자입니다. 10개자. 개입니다. 이 개가, 개의 무리들이, 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참모들이, 아니, 저 이보다는 당신이 나은데, 당신이 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아니,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넘겨왔는데, 이 우에게 와서 이 개에게 넘겨준다는 건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뭐 어떻습니까? 임금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못할 일은 뭐 있습니까? 해서 개가 이걸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다음 임금이 돼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황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 공주라고 그랬어요. 공주. 공통으로 모시는 하나의 주예요. 공주라 했으니까. 이 공주 시대는 뭔가 하면 선양 시대, 공주 시대, 공천하 시대는 뭐예요? 내가 비록 그 군주가 된다 할지라도 무슨 나에게 권력이 있다거나 무슨 내가 세상을 휘두른다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일도 좋고 각자가 뭐 자기 일 하면서 자기 일 먹고 살고 그뿐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내려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의 지혜도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한비자가 가장 잘 풀었습니다. 모든 시대는 모든 사람은 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이익이 많아져요. 왜? 자기가 임금으로서, 공주로서 A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A라는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주려고 줬더니 자기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쪽이 흥하면 한쪽이 망한다든지 한쪽에 큰 이익이 된다면 한쪽은 큰 손해를 봐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자 거기에 나약한 사람들, 쉽게 하면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결정권자에게 요새 말로 뇌물을 갖다 바친다든지 하여튼 자기가 충성맹세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익이 생기는구나. 그럼 그 이익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의 아들 개가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서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된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이제 임금이 됐는데 이것이 중국 역사 이래 최초의 왕조가 됩니다. 왕의 조대.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임금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 물려줄 때도 역시 천하에 누가 똑똑하다 않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은 아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천하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
가천하로 봤다. 천하는 내가 임금이 됐을 땐 천하는 다 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습의 시대가 이어지는데, 세습은 아시다시피 뭐 대대로 그 임금의 권룡포를 갈아입으면서 이어받아서 입고 나서서 자기가 왕노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공자는 왜 순과 우, 순은 오제 선양 시대의 마지막 군주고 마지막 공주고, 우는 다시 말해서 그 왕조 시대의 첫 임금입니다. 근데 우가 자의적으로 내가 임금이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안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도 역시 선양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이렇게 외외호라, 순우지 유천하야. 우도 천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우시인데, 여기는 이제 시족 이름이 하우시인데, 하우시를 중심으로 해서 천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우조차도 여기서 이제 오제로 끝났지만, 역사적으로는 우조차도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이객의 천하를 선양을 했죠. 그럼 둘 다 이제 다 선양으로 간 겁니다. 그 때문에 천하의 선양 시대가 참 훌륭했다라고 해서 이제 공자가 이제 칭찬을, 이렇게 칭송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수는 어떤 임금인가 하면 오제의 마지막 임금이면서 유시인데, 씨는 지 이름은 이제 유시입니다. 유시인데 성은 사시고 이름은 중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많이 이름을 거론하죠. 무거울 중자, 꽃화자, 화려할 화자, 중화. 그 다음에 요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아서 제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버지가 고수였습니다. 장님이었어요. 장님에다 효성이 뛰어났던 분인데,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새 아내를 얻었는데 아주 못된 아내를 얻었어요. 그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이에 난 게 아기 이름이 상입니다. 상. 그럼 배다른 아우가 태어난 거죠. 그죠? 순에게. 그런데도 순은 이 상을 잘 자기 뭐 같은 피줄 못지않게 잘 대해줬는데도 그 아버지 고수하고 그다음에 그 새엄마하고 상하고 합해서 이 순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제 본계에도 나오고 맹자에도 자세히 나오면서 순이 엄청나게 효성을 다했다. 50이 되어서도 밭에 나가서 울었다. 순은 52읍이라 그랬어요. 왜? 부모가 그리워서,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았는가 해서 효로서 척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훌륭해? 그러면 내 밑으로 오라고 그래라 해서, 이제 원래 이 순임금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지금의 산동 재성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옛날 제풍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순임금은 제풍에서 났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지금의 제남 거기 역살이라는 밑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는데 머리가 좋았는지 농사 지으면 사람들이 쭉 모여서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고, 또 고기 잡는 일에 나서면 또 고기 잡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서 했고, 도자기 굽는 일을 하면 또 그걸 따라서 했고, 그래서 아주 순은 아주 열심히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은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요 임금 불러들여서 자기 두 딸 아황과 여영을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줄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물려준 거죠. 뭐. 그 다음에 우임금은 어떻게 되는가? 우임금은 하나라의 시조가 되는데, 시조는 자기가 나 하나라 세워서 내가 시조할 거야, 내가 개국군주 할 거야 라고 했다기보다, 자기의 아들이 임금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이어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하후시니까 하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이제 첫째 시조로 모셔서 드디어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가 된 겁니다. 이 운임금은 자기 아버지가 곤이라는 분인데요. 곤. 이렇게도 쓰고 보기 어자에 이렇게도 씁니다.
같은 글자에 곤입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 그 요임금의 부름을 받아서 그때 홍수가 많으니까 홍수 치수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곤은 주로 이제 그 물을 그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뭘 택했는가 하면 막는 거. 이 물을 막아요. 뚝을 싸서. 그래서 물이 못 들어오게 혹은 물이 못 흐르게. 그러니까 그 다음 홍수가 나니까 그 뚝 때문에 홍수가 더 심하게 번졌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결국 이제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제 이 우가 아버지의 이름을 받아서 뒷일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우는 무슨 방법을 했는가 물을 소통시키는 방법으로 어디 물이 얽혀서 잘 못 내려가는구나 그럼 그걸 파서 물이 잘 내려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홍수가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홍수 이를 돌아다니고 천하를 개척하느라고 우임금 이제 구주도 개척했거든요. 천하의 땅을 이제 9개 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아내에게 과문불입 자기 집 앞을 지나면서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과문불이라는 이제 저거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스방조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자가 둘 다 어차피 이제 하나라는 첫 왕조가 되긴 했지만 그 우임금도 역시 선양의 방법으로 물려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제 순임금과 우임금을 둘을 묶어서 참 대단하다. 천하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거기에 간여하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냥 자연스럽게 천하가 잘 다스려지도록 해서 자기를 갖다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아마 칭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